여러분, 오늘은 일하면 184만 원 받는데 실업급여는 191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가져왔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 7천 명이 실업급여를 통해 기존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총액은 무려 1조 2,85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직 후 120일부터 27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는 세금과 보험료 공제 후 약 184만 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자는 191만 원이라는 금액을 수령하여 약 7만 5천 원 더 받는 셈이죠.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6.6%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변화는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며 차입금 7조 7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4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상황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실업급여의 현 구조가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중요한 사실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974명 중 7명이 6개월간 일하고 4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2개월 동안 무소득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점점 더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저임금 근로자와 일자리를 놓친 실직자에게 신규 일자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노동시장을 떠나기 십상이죠. 문제는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가 단순히 개인의 생계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고용주들은 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현재의 실업급여 시스템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일자리를 찾기보다 안정된 수입을 선호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선 각계각층의 의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단체와 개인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 또한 더 나은 근로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시스템이 근로자, 실직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요. 여러분, 오늘 다룬 주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주위를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의 목소리를 높여봅시다.
우리 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힘이 모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행동합시다. 다음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사회의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유익한 정보가 있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행동을 실천하여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근로자와 실직자 모두가 대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공감해 보세요. 사회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실업급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통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사회가 스스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실업급여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함께 의견을 나누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세요. 오늘 논의된 내용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현 실업급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일자리를 가진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